군 복무나 공무 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을 겪은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비슷한 질문을 하십니다. 국가를 위해 일하다 다쳤는데 왜 누구는 더 많은 지원을 받고 누구는 그렇지 않으냐는 질문입니다. 이 혼란은 개인의 이해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제도 구조 자체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법이 바뀌는 과정에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당사자와 가족들이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군 복무나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와 질병을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국가 책임으로 인정하는 흐름이 강했습니다. 사회적 인식 역시 단순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일하다 다쳤다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생각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이 시기에는 예우와 보상의 개념이 지금처럼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고 법적 지위 차이가 생활 속에서 크게 체감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개편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기존 제도는 유지되었지만 새로운 분류가 만들어지며 기준이 세분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 책임을 보다 정교하게 설명하겠다는 취지가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기준만 나뉘고 설명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비슷한 사고를 겪었음에도 법적 지위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지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생활 전반에서 바로 체감됩니다. 월별로 지급되는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이동과 관련된 지원에서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통행료 감면이나 대중교통 이용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일상적인 이동 비용이 누적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숫자로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생활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시설 이용에서도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노후에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오더라도 제도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사후 예우와 관련된 영역에서도 기준이 달라져 가족들이 뒤늦게 차이를 알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인 상실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녀와 관련된 부분 역시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영역입니다. 부모의 복무와 희생이 자녀에게 제도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교육이나 진로 선택 과정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사회인식과 가장 크게 어긋나는 지점이며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구조가 특정 집단을 차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제도 변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기준은 세분화되었지만 당사자들이 자신의 지위와 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는 부족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더 복잡한 분류가 아니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설명과 기준 정비입니다. 자신이 어떤 지위에 해당하는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없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줄일 수 있고 제도에 대한 신뢰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제도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